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민언론 더 탐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심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겠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그렇게 희망차거나 저희가 뭐 유쾌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시간은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 인사를 제가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가 돼서 첫 촬영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횟수로는 벌써 제가 3년째 요 구 열린 공감 현재 더 탐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횟수로는 3년 됐죠. 그리고 1년 만 1년이 넘었고요. 그 최동석의 인사만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부족하지만요. 알차고 내실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또 하나 감사드릴 내용이 뭐냐면 뭐 새해 첫 영상이니까 인사를 좀 길게 할게요. PD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그 노나라 방송에서 제가 조회수를 좀 올려주십시오. 이 치욕스러움은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야 정말 이게 원래 노나라가 사실 이게 생방송이 아니잖아요. 이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제 방송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채팅창에서의 반응도 매우 좋았고 그 후에 알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좀 알아보니 구독자분들께서 우리 더 탐사 구독자분들께서 제 물론 개인 방송 포함해서 노나라의 조회수를 올리자. 아주 유익한 방송이다. 올해 2023년에 좀 더 홍보하자.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걸 제가 보고 좀 감사했습니다. 좀 겸연쩍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힘, 사랑, 열정, 지지 뭐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분발해서 기존에 조금 더 딱딱하고 재미없었던 컨텐츠였다면 조금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아침 방송 분위기로 할 때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반응이. 그래서 그 소재에 따라서 그때 소재에 따라서 우리 PD님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네, 또 더 탐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뭐 강 기자님, 최 감독님, 우리 박 기자님, 권 기자님처럼 막 앞장서서 투사 역할을 못해도 제가 또 제 자리에서 노나라를 통해서 더 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은 또 제가 또 나름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절대적인데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나라 사랑해 주시고 더 탐사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감동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노나라 사상 최초로 이찍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포지션이 좀 아무래도 점잖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더 탐사의 교양 꼭지 한 꼭지를 맡고 있는 관계로 워낙에 그 우리 저 기자님들께서 취재하시는 그 거기는 완전 전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전장터잖아요. 그래서 다소는 조금 교양이 좀 있는 좀 조용한 점잖은 뭐 이런 컨텐츠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셨던 어르신들께 제가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노나라 처음으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신 어르신들께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민주개혁 진영의 어르신들이 참 억울합니다. 30% 정도 유권자 중에서 30% 정도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를 선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70%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셨던 70%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40%도 안 된다고 보지만 그때 당시 70%의 영향으로 이 30%는 지금 노인이라서 그냥 괜히 야단을 맞고 있고 노인이라서 70%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이 저희 진영의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뭐 3중고, 4중고를 겪고 계세요. 난 안 찍었는데 왜 나를 찍은 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열불 나죠. 저도 그 입장이 되면
화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단순히 나이 먹었다고 해서 노인의 70%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해서 그렇다고 내가 뭐 1번이라고 이마에 찍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견디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아무 뭐 그런 그 이유 없이 나이 먹는 것만으로도 이게 상당한 프레셔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 지난 연말에 여기 지금 방송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될 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좀 반창고를 붙였어요, 여러분. 여기 피부과를 또 갔잖아요, 제가. 또 어떻게 하면 노나라를 좀 살려볼까 해서 아침마당 씬으로 찍으니까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카메라에 여기 반점이 너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변 분들이 너 뭐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셔갖고 피부과에 가서 살짝 그거를 좀 걷어내는 시술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를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그냥 반점인 거예요. 노화 현상에 의한 반점. 그러니까 저 사실 뭐 이런 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출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전 뭐 조회수를 위해서는 올해는 뭐 무조건 달려볼 거기 때문에 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거 피부과 가서 살짝 시술을 받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예.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제 나도 이런 거가 아무 몸에 이상이 없어도 반점이라고 하죠. 예, 반점이 노화에 의한 반점이 생기는구나. 스트레스더라고. 그게 알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살짝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저보다 형님, 누님, 삼촌, 부모님 격인 60대, 50대 뭐 중후반 넘어가죠. 50대 후반부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에 해당하는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어르신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께 이해를 한다는 그 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자랑스러운 상처까지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제 오늘 영상을 좀 시작을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신 소위 말하는 이찍이라고 하죠. 노인들께서는 언제까지 속고 당하실 겁니까? 라는 이게 사실은 소제목입니다. 이제 큰 타이틀은 제가 조금 더 강력한 거로 넣을 거고요. 잔소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반성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최근에 제가 목격하기로는 분명히 이찍이신데 반성을 안 하세요. 그냥 모르겠다 뭐 이런 모드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위에.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께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어르신들 명분 중요하잖아요. 오늘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노약자, 이게 지하철에 노약자 장애인 보호석이에요. 보통은 여기는 어르신들이 앉으세요. 3분 정도씩 이렇게. 예. 그리고 뭐 보통은 이제 할아버님들이 너무 냄새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2분만 앉아 계시고 막 서로 그래요. 뭐 여기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가 젊은 사람들 앉지 못해요. 예. 가끔 개념 없는 사람들이 앉았다가 아주 홍군형 납니다. 이 자리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임산부 보호석입니다. 예. 핑크, 핫핑크인가 아주 컬러가 핑크로 이렇게 돼 있고 지하철 이 앉는 자리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앉는 자리까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인형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기도 임산부 앉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임산부인 그 마크가 없어도 앉을 수 있죠, 저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기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예요. 노약자석이 아니에요. 여기는 노약자석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석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어르신들이 앉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리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께서 뭐 따님이 사주셨는지 며느리가 선물을 하셨는지 명품 가방을 이렇게 딱 들고 타셨어요. 딱 요 자리에 앉으셨어요. 요 자리에 딱 앉으시고 가방을 여기다 딱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자리가 많았어요, 이 옆에. 이 옆에 쭉 자리가 많았어. 근데 저는 참 희한하게 쳐다봤죠. 저는 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저분은 왜 가방을 저기다 놓을까? 그냥 여기다 놓으면 임산부 되시는 분이 언제라도 여기 비워놔야 되는 자리잖아요. 와서 앉으실 텐데 굳이 자리가 많은데 왜 저기 앉으실까? 아니나 다를까? 이 분이 그렇게 앉은 후에 다음 역인가 금방 제가 봐도 이렇게 배가 불러
계신 임산부가 타셨어요. 젊은 임산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타시고 이렇게 보시더니 그냥 이쪽에 앉으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저는 막 째려봤죠, 이분을. 예. 뭐 말을 하면 또 싸움하자는 얘기가 되니까 전투를 시작하면 안 되고 어르신하고. 그래서 째려봤어요. 가방하고 번갈아가서. 근데 정말 자기 핸드폰만 오롯이 보고 계시고 계속 옆에 임산부가 앉아 있는데도 계속 가방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사실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최대한 존경하고 좀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은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임산부석에 많은 분들이 앉으세요. 가끔 할아버님들이 앉으시거나 대부분은 7, 80%는 할머님들이 그냥 앉으세요. 근데 연세로 봐서는 사실 임산부일 확률은 낮잖아요.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일반화를 안 할게요.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제가 뵀을 때는 뭐 훨씬 연세 많으신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그냥 앉으신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약간 짜증이 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으시는 분들 얘기예요. 그분들이 거기 앉으실 때는 여기 안 앉으세요. 그분들 여기 자리가 있어도 안 앉으세요. 또 그것도 저는 사실 불만족스럽습니다. 노인들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타잖아요, 지하철. 그러면 사실 여기만 앉으셔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드시니까 저한테 나무라실 수도 있지만 뭐 채창에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직 노인들 뭐 어떻게 해라 막 불만 욕하고 계시죠? 뭐 이걸 넣었더니 막 채창에서 막 어떻게 알았지? 와, 신 박사 대단하다. 박사야 막 제가 박사야 뭐 이런 말 막 쓰시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알아요. 예. 여기 안 앉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솔직히 무료로 타시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앉으셔야 돼요. 그냥 기다렸다가 앉으시고. 그게 제 냉정한 생각입니다. 저희는 돈 내고 타잖아요. 무료로 타시잖아요. 그러나 또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여기 앉으시는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뭐 많으신 분들 그러실 거예요. 와, 신 박사 이렇게 속이 좁냐, 밴댕이냐, 뭐, 예, 저 쫄보고 밴댕이에요. 어떡해요? 예, 그렇게 생겨먹은 걸. 근데 오늘은 마음 먹고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항상 째려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 이 할머님 여기서 가방 여기 올려놓으셨던 분 엄청 째려봤어요. 내리실 때까지. 근데 뭐 핸드폰만 보고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임산부는 여기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으시더라고요. 아주 젊은 분이셨어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얌전하시고 착하고 이쁜 애국하시는 분이죠. 요즘 아이들 출산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어쨌든 여기도 안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라고 하는데도 여기도 안 앉으시고 여기도 앉으시고 또 여기 자리인데도 굳이 여기도 가방 놓으시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얼굴 반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어르신들을 요만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듯이 50대 아직은 초반으로 할게요. 이제 만 나이가 되니까 50대 초반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사리 추측을 해보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이고 규칙이고 됐어. 그냥 난 편한 대로 할란다. 그냥 공짜로 타라고 하니까 그냥 공짜로 타고 그냥 뭐 저기 앉으라고 하는데 나 저기 앉기 싫고 난 그냥 여기 앉고 싶고 핑크 뭐가 있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난 그냥 자리 있으면 앉겠다. 그 어르신들의 그러한 그 보기 안 좋은 태도는 행동으로 다 나타나고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좋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난 어른이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회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안하무인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제 그 채널, 유튜브 채널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신박사 TV라고 합니다. 깨알 홍보 좀 할게요. 확실히 여기서 한마디 하니까 구독자가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방송 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세요. 굉장히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으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 기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희 진영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배려도 정말 좋으시고. 근데 이 지하철에서 목격하게 되는 이 어르신들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한두 분만 예외적으로 배웠다면 이런 말씀 감히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목격한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목격 자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어른이야. 사회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다 옳아. 내가 하는 것은 다 맞아. 너희들이 뭘 알아. 저희 부모님도 70대 후반이시거든요. 제가 일전에 이 귀한 노나라 시간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과 제가 사는 모습을 말씀드린 적 있죠. 부모님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집스럽고 본인 판단에 대해서 이 딜을 잘 안 하세요. 협상을 잘 안 하세요. 굉장히 자기 본인이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자식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또 사회적인 또 그 중심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위축이 많이 되어서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위축이 되어서 사회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은퇴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시면서 사회의 중심이 되는 세대들이 말하는 부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가감정이죠, 사실은. 위축이 돼서 살면서 이렇게 움츠려서 사시면서도 생활하시면서도 나는 내 체면 때문에 내 뜻을 꺾지 않을 거야. 굉장히 강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 멀리서 찾아볼 이해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과 이렇게 살면서 그런 걸 동시에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 영상을 노나라를 통해서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저는 말 안 들어요, 잘. 오늘은 부모님 얘기만 할 거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자, 2022년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마크 보이시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어르신 660만 명에게 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 이렇게 보도했어요. 노나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횟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의 공약이 없었어요. 매우 부실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내세웠던 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꽂히셔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도 이걸 내세웠죠. 근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막 뻔뻔하게 내세우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월 10만 원 인상 윤석열이가 준다더라. 윤석열 찍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어르신들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월 2일 날 그 기사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월 10만 원 인상을 해주나?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이거는 그 당 차원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걸 떠나서 그리고 정부 윤석열 정부 마찬가지로 이건 전부 합의가 된 사항이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가 됐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1월 2일 날 못해, 안 돼 나왔어요. 1월 2일 날 새해 들어서 조금 더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좀 믿어보자 이 정부를 이렇게 핑크빛 무드를 이어가려고 하는 노인들에게 안 돼, 우리가 안 줄 거야, 못 줘. 그리고 이렇게 주간동화에서 발표를 했어요. 1월 2일 날.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이 월 32만 1,950원으로 결정됐어요. 32만 1,950원이요, 여러분. 당초 거론되던 월 40만 원 지급, 30만 원에서 10만 원 플러스해서 40만 원 지급, 그리고 전 고령층 지급, 부부 감액 폐지 이런 게 다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 가는 현금 지원 서비스, 현금 지원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방에 월 10만 원 드립니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단독 가구 기준 30만 7,500원에서 14,450원을 인상한 거예요.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4,450원을 상승한 거예요. 14,450원이요, 여러분. 14,450원. 어르신들 어디 가셔서 막걸리 한 잔, 국밥에 막걸리 한 잔 드시면 딱 되겠네. 그것도 못 드시겠다. 요즘 뭐 국밥이 뭐 7, 8천 원 넘고. 막걸리 어르신들 가시는 그곳에 가면은 뭐 그 어르신들 많이 찾아다니시는 식당 약간 저렴한 데 가면은 뭐 약주 드시면서 밥 한 그릇 딱 그만큼 올린 거예요. 가파른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그만큼 올려줬대요. 밥 한 그릇 한 끼. 이거는 상승률이라고 이거 상승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급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걸 광고하는 거예요. 660만에게 월 10만 원 올려드립니다. 660만 어떻게 했는데 665만 명까지 우린 드린다. 이걸 광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14,450원 올리고 40만 원 준다고 했다가 지금 32만 2천 원 정도 주면서 이 공약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다 이제 날려버렸어요. 정말. 현 정부는 굉장히 날리는 걸 잘하는데 어쨌든 날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셔야죠. 본인들이 생각에 이렇게 올고 드시고 지하철에서 그렇게 규칙도 안 지키시면서 본인들의 판단이 옳다. 저희 가서 앉는 게 법이다. 임산부 자리에 내 가방 올려놓는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서 왜 이런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뽑으신 분들 제발 이 영상 보시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제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이제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현 정부가 해도 너무해요. 말도 안 되는 언론 탄압, 덥탐사 이번에 사건 아시죠? 강 기자님, 최 감독님. 그럴 일입니까? 경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여러 시스템들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뽑으신 어르신들.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요? 좋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전체 나머지 선택 안 한 30%의 어르신들께까지 피해를 주십니까? 그런데 그 핑계가 좋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58년 개띠들이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해서 윤택해서 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베이비 부머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베이비 부머들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전의 노인층에 대해서 보다 지금부터 노인 인구가 시작되는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막 진입하기 시작하죠. 이 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가 올라간 것이고 문턱을 낮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수치까지 제가 따지고 들어가면 노나라 오늘 한 3시간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본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사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크게 본인들도 뉘우치셔야 됩니다. 지하철에 임산부석에 앉지 마시고 본인들이 지하철에 무료로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를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실 요만큼의 이유는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으셔야 되고 과거 대한민국의 초석을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지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의무는 100%는 아니에요. 무료로 지하철 타시게 하는 거, 공공 서비스 이용하시는 거 당연한 권리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부분 이만큼은 있으셔야 돼요. 그거 이용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임산부 자리를 왜 뺐습니까? 어르신께서. 사과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오히려 문턱을 낮췄다. 노인 인구가 점점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게요. 미국의 SSI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르신들께 돈을 드리는 기초연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따온 건데 미국은 얼마 드리는지 한번 볼게요. 굳이 영어 안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영어를 아닙니다. 쫄지 마세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16만 4천 원 정도 최근에 환율 계산해서 약 116만 원 정도가 1인당 지급이 됩니다. 커플, 부부이실 때는
부부이실 때는 174만 5천 원 정도 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시카고에서 일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였어요. 1인당. 근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올라갔어요. 와, 미국이니까 대단하네. 미국 돈 많으니까 저만큼 주는 거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만큼 주나? 말도 안 되지. 우리나라 망하지. 걱정하시죠? 네. 실제적으로 그럼 또 비교 수치를 한번 드려볼까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라 해서 총 국내 생산인데 국내 총 생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1인당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말해요. IMF에서 조사한 거로는 2021년 추정치예요. 한국 3일시 100 천만 3만 5천 불? 6만 9천 불인가? 예, 그 정도. 그러니까 2배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1인당 GDP, 1인당 경제력이 1인당 한 해 동안 만들어내는 경제력이 한국하고 미국이요. 큰 차이가 없어요. 2배밖에 차이 안 나요. 한국보다 미국이 2배밖에 높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도 그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물가하고 연동되는 것들인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물가 소득 차이가 2배밖에 차이 안 나요. 이제 한국 굉장히 돈 많이 생산해내고 있어요.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미국 진짜 많이 쫓아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하고 보세요, 여러분. GDP 2배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기초연금은 2배 차이, 1배, 2배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지금 3.5배 이상 차이 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기초연금이에요. 미국 사람들 받는 똑같은 조건에 65세 이상. 제가 그거는 사회복지사로 시카고에서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GDP가 2배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 이것도 2배 차이를 맞춰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바로 2배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3.5배는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6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45만 원, 50만 원 선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면 이번에는 한 40만 원 올려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 차이인데 2배 여긴 좀 딱 2배 차이예요. 2배 차이도 안 나. 1.98 이렇게 차이 날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네 마음대로 40만 원 드리기로 해놓고 그리고서 내년쯤에는 한 50만 원 올려드리는 게 맞죠? 그러면 얼추 쫓아가죠. 점점 격차를 줄여가죠. 한 방에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핑계를 대고 새로 노인층에 영입되는 베이비 부머들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격차를 만들어내고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특히 채팅창에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노인들은 혼나봐야 안다. 고생을 해봐라.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이제 죽었구나.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서로 그런 말씀을 좀 줄여주시기 바라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우리 70%의 이직 어르신들 반성하셔야 돼요. 본인들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 대통령 뽑으신 거예요. 대통령 될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제발 올바른 시야를 갖고 올바른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예, 제한된 것만 누가 던져주는 것만 왜곡된 것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 고개를 돌려서 좀 이렇게 좀 보세요. 넓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못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국내 총 생산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뽑으신 어르신들께.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영화 추진하시는 거 압니다. 민영화 안 됩니다, 절대. 민영화 하면 우리 어르신들 삶이 폭삭 망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민영화 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근간이 우리나라 전체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최소한 민영화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if입니다. if.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전처럼 대충 급여는 좀 맞춰주고 기초연금은 맞춰놓고 생각을 하든지 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든지 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적절한 수준의 공공지원을 약속을 해주세요. 민영화 하려면, 정말 그렇게 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올해부터 하반기에 기초연금 올려주시고 내년에는 미국과 한 배 정도, 그러니까 한 50% 해당하도록 우리 어르신들께 한 60만 원 정도는 기초연금 주세요. 한 60만 원, 70만 원 기초연금 드리고 민영화 하세요. 하고 싶으면. 물론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민영화된 사회에서 지금 미국 노인들처럼 한 달에 110 몇만 원 정도 받으면 민영화된 사회에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 추가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또 돼요. 미국은. 약값이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영화의 전제 조건은 어르신들께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경제력을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것도 안 하면서 민영화를 하려고 합니까? 노인들 어떡하라고? 노인들 죽으라고요, 다?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게 노인들인데 70%인데? 제가 최근에 이 기초연금을 공약과 달리 10만 원 인상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2만 원도 채 안 되는 기초연금을 이런저런 핑계로 올려놓고서 생색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요. 민영화 반대를 전하면서, 그리고 조금 더 큰 범주 내에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일조하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셨던 소위 이직 어르신들께 본인들이 실수에 대해서 반성 좀 하시고 조금 미안한 티를 내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나라 최초로 어르신분들께 불편한 말씀 드렸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 저희 노나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올해도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